안녕하세요, 밥스토리입니다. 오늘은 3개 국어 공부할 때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한문교육을 전공을 했는데요. 처음 한문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삼국지를 좋아해서 고등학교 때 그 삼국지 인물들의 그 한자 이름을 많이 써봤었어요. 많이 써보면서 한자가 재밌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 대학교 때 한문을 공부하면 좋겠다, 한자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들어간 곳이 한문교육과고, 한문을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일본어를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과거 보이스카우트 할 때 잼버리에 참가했던 일본 친구와의 약속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 하는 김에 제대로 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일본어를 좀 깊이 공부를 했었고요. 깊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일본에서 어학연수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어학연수 동경에 갔었죠. 동경에서 한 10개월 정도 공부를 하다가 바로 이제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부모님이 대학교는 졸업을 하라고 해서 우선 한국으로 왔다가 대학교 결국 졸업하기 전에 다시 중국에 가게 됐고요. 이제 중국에 가서는 길게 시간과 돈이 좀 부족해서 한 4.5개월 정도 중국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도 이제 새벽반 중국어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그 중국에 있으면서 동시에 영어 공부도 좀 틈틈이 했었고요. 그 영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가 약간 겹치면서 같이 하게 되었고, 이력서를 적을 때는 아무래도 3개 국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해서 처음에 이제 맡겨진 업무가 중국어하고 일본어 관계된 일이었는데, 실제로 일본어를 조금 더 제대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어 관련으로 좀 더 업무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로 활동한 업무 성과가 더 빨리 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쪽은 제가 중국어를 공부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회사 속에서 중국어로 해외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몇 가지 간단한 인사나 어느 정도 가격 문의나 이런 건 가능해도 실제로 이게 항상 원만하게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국어로 중국에 전화한다는 게 많이 두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를 더 열심히 하게 돼서 이제 중국어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보완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제일 주력이고 자신 있었던 언어는 일본어였습니다. 그래서 3개 국어를 공부를 하고 회사에 입사하긴 했지만, 회사라는 곳은 수익 창출, 부가가치 창출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과 실제 비즈니스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걸 회사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3개 국어를 했다는 스펙이 무색할 정도로 그 3개 국어 중에서 하나의 언어에 집중하는 업무 형태가 초반에 보이고요. 그런 모습이 싫어서 지금 10년 이상이 지난 현재도 영어하고 중국어는 계속 하고 있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물론 실력은 이제 어느 정도 비즈니스 레벨까지 중국어하고 영어가 올라왔습니다만은 3개 국어가 비즈니스 레벨까지 되는데 약 2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정도 걸려서 이 3개 국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튜브가 많이 성행을 하니까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요, 3개 국어 공부 혹은 2개 국어를 동시에 공부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공부를 외국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뭔가 빠뜨린 게 있나 싶어서 한번 들여다 보면은, 실제로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이걸 3개 국어를 해서
이제 좀 생활의 윤택함, 뭐 여행의 어떤 편리함 정도는 3개 국어, 5개 국어 하는 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만, 회사에 입사를 해서 비즈니스 레벨로 3개 국어를 모두 사용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젠간 좀 저도 이런 생각이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어떤 어떻게 보면 후배님들이나 그런 막 취업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이, 멘토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반부에 제 경험을 말씀드렸다시피 3개 국어 공부를 하려고 하실 때 제일 먼저는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3개 국어를 만약에 1년씩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그 1년씩 투자한 그 시간이 어찌 보면 같잖아요, 언어별로.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력 언어가 이 3개 국어 모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했는데 회사를 입사를 했을 때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모두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비즈니스 레벨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전 많이는 못 봤거든요. 결국은 그 3개 국어 중에 그 하나 정도, 그러니까 영어 혹은 일본어 혹은 중국어 하나가 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개 국어를 고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을 받지 말라는 뜻이죠. 그 대신 3개 국어 중에서 내가 어떤 언어는 제일 잘해야 되겠다, 주력이다 라고 할 만한 언어는 선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언어를 선정할 땐 당연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셔서 주력 언어를 선정을 하시길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도 실제로 3개 국어를 골고루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여행 갔을 때 공항의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의 언어로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3개 국어를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국어를 공부를 할 때 먼저 나의 주력 언어는 무엇인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브급 언어는 2개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굳이 3개 국어를 할 필요 있는가, 그냥 1개 국어 하나만 잘하면 되지 왜 3개 국어를 해야 되는가, 꼭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개 국어를 해두니까 결국 서브라서 회사에서 바로 활용은 못 하더라도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중국어 공부한다고 성조부터 배운다든지 일본어 공부한다고 뭐 예를 들어 뭐 음독, 훈독, 한자를 공부한다든지 시작하면 상당히 좀 요원한 얘기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를, 외국을 마스터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브로 해두고 그 3개 국어의 기초를 마련해두고 주력 언어가 하나가 있으면 회사를 다니면서 이 서브급 언어를 비즈니스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하면 포기하기 쉽지만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충분히 그 비즈니스 레벨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즈니스 레벨까지 3개 국어를 끌어올리면 뭐가 좋냐, 그 3개 국어를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에 가면, 홍콩을 가면 홍콩에서는 중국어하고 영어를 씁니다. 최근엔 중국어를 많이 쓰지만 실제로 박람회나 이런 데 가면은 영어하고 중국어는 막 나오죠. 그 실제로 상대방이 영어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아무리 중국인처럼 보여도 영어로 먼저 질문하면 영어로 답변을 해야 되고요. 또 영어로 또 어떤 협상을 해야 되면 영어로 협상을 해야 될 순간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 그 광주나 어떤 다른 지역 박람회 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하고 영어, 일본어를 주력으로 한다 하더라도 중국어하고 영어는 어느 정도 해두면 굉장히 그 업무적인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회사에서 지위가 오르면 본인 어떤 밑에 직원이 반드시 예를 들어 반드시 뭐 자기 주력 언어에 부하 직원만 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회사에서 업무 확장력을 가질 수도 있고 부하 직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적 능력도 되고, 그 다음 해외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다양한 본인의 언어적 스킬로 상대방을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능한 어떤 그 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동시에 그 언어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필요할 수 있는 경영, 회계, 뭐 그런 지식들 혹은 무역에 대한 지식들도 함께 겸비해 나간다면 실질적으로 해외 사업이나 어떤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 국어를 꼭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서 저는 반드시 추천을 드리고, 대신에 조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조급하게 시작을 하지 마시고 주력 언어를 먼저 정하고 주력 언어 하나만큼은 먼저 비즈니스 레벨까지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다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이고, 그리고 이제 서브급 언어는 너무 주력 언어를 할 때는 서브급 언어를 하면 헷갈린다는 걸로 좀 피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력 언어를 하시다가 약간 취미생활 비슷하게 공부를 곁들여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영어를 주력으로 하는데 일본어, 중국어를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는 최근에 이제 독일어를 공부를 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아주 실력이 아직도 많이 낮죠. 그게 시작부터 하니까 그런 거죠. 독일어를 회사 입사 전에 어느 정도 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는 있어요.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영어를 하고 있으니까 독일어 하면 헷갈려 라든지, 일본어 하고 있으니까 중국어를 하면 헷갈려 라든지, 그런 것들은 3개 국어, 4개 국어를 하려는 사람에게 그 헷갈린다는 건 약간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숙제거든요.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나 이거 마스터하면 이거 해야지, 저거 마스터하면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언어의 마스터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언어고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쓰는 언어나 단어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20년째 공부를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언어 공부는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웠던 단어가 1년 뒤에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언어는 항상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브급 언어는 반드시 주력 언어가 마스터 돼야지만 한다라는 생각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영어도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중국어의 어떤 단어, 예를 들어서 학교, 学校가 학교면 学校가 중국 말이 일본어로는 뭘까? 학교라고 하죠. 그럼 학교구나. 그 다음에 뭐 영어로는 school, 뭐 이렇게 어떤 단어들을 연장해서 같이 외워두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국어 한다는 것은 주력 언어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 주력 언어를 선정을 한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무엇인지 꼭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주력 언어가 선정이 되면 서브급 언어로 난 어떤 언어를 하고 싶은지 분명히 하시고, 그 서브급 언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케어는 해주고 기초 정도는 해두고 회사에 입사한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회사에 입사해서 이제 나 뭐 주력 언어를 마스터했으니까 혹은 비즈니스 레벨까지 했으니까 서브급 언어를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경험상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3개 국어를 하고 싶다면 꼭 하십시오.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꼭 하는데 반드시 서브급 언어는 무엇이고 주력 언어는 무엇이다. 그럼 당연히 우선순위가 짜여지고 시간의 배분도 달라지고 공부에 대한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한번 깊이 고민해서 주력 언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